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윤입니다. 2024년 3월 9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첫 방송에서 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매번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요약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채널이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면서 경제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다음 부동산 동향, 융자 관련해서도 뭐 현재 이자 상태가 어떤지 또 간간히 융자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리서치에 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 좋은 정보들 있으면 업데이트해 드리고요. 네,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수, 목, 금 이렇게 주 3일 동안 브로커 투어를 다니는데, 그 브로커 투어에서 최근에 리스팅된 집에 어떤 괜찮은 집이라든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점을 알고 사셔야 되는지, 이런 관련된 사항들을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 개월 정도 꾸준히 보시면 그래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관점을 정리를 하고 '나는 이런 나한테 맞는 이런 집을 찾겠다.' 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꾸준히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본인도 공부를 하시고 제 채널이 도움이 되면 또 공부를 하셔 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부동산에 관한 그런 정립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첫 방송에서 언급한 것 중에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사시고 나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스트레스가 내가 미리 알고 '아 이런 점은 내가 들어가서 감당을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구매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을 사시고 난 다음 입주 후에 그걸 내가 알게 됐다 이러면 사실은 좀 큰 스트레스도 와닿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이런 거는 알고 사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런 점들은 또 들어가서 안 좋은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고, 모든 집들이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또 성격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어떤 본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집들은 좋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을 스스로 알고 공부하시고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나은 이사 후에 그 삶의 퀄리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채널을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정립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 어제 그 엔비디아 주식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그 실업률 지표 나왔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어제 그 금요일 날 발표된 US 실업률은 3.9%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낮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높이 나오면서 인제 그게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뭐 주식도 상당히 조정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제 공부를 그럼 '그게 나한테 뭐가 필요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집 사실 때라도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매일 공부하시면 좋지만 직업이 굳이 경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관련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집을 사시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정도의 뉴스는, 경제 뉴스는 계속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이렇게 느끼고 공부하시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아시고 집을 사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작게 받으시면서 그 집에서 좀 더 좋은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서프라임 전에 집을 사 봐서 그게 얼마나 큰 이 충격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지 그거를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그런 공부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계속 경제 공부를 하면서 다음 집을 사고 그다음 집을 사고 하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집 장만을 잘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데일리 차트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 여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도주고 AI 관련된 모든 산업 섹터를 다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쪼금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마켓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로 예 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간다, 더 떨어진다 이런 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전문적으로 말씀드려 봐야 의미도 없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왔고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주식을 보실 때 이 갭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엄청나게 이 갭이 떴어요. 근데 갭이라는 거는 요렇게 틈이 하나도 없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실 이때 사실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이 678 불에서 바로 그냥 700 불대로 그냥 뻥 올라갔죠. 이런 걸 인제 갭이라고 해요. 내려가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올라가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이론으로 정립된 건 아닌데 마켓에서 통용상 이렇게 갭을 만들면 이렇게 막 갭을 다시 이쪽 이렇게 봉 하나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맞고 간 올라가거나 맞고 다시 내려온다는 이런 어떤 좀 그 마켓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얼마 전에 뻥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뻥 하고 그때 충격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쪼끔쪼끔 올라가서 거의 갭을 메꿨어요 이때. 이걸 갭을 메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쭉 이렇게 다시 확 상승을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여기 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갭을 이렇게 맺고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시간 안에 이게 안 100%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의 시장에 이런 갭을 맞고 다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그런 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가 주식이 많이 조정받으면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아 이자가 좋아지겠다. 좋아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집을 준비하시고 모기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뭐 재융자하는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을 돈이 몰리면 이자가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주식 재융자를 하는 타이밍을 아 그렇게 한번 잡아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도 좀 하시고 경제 공부를 하시면 그런 어떤 이렇게 좀 미래에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준비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그냥 저의 경험상 좀 있었던 거를 쉐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업률 발표되었잖아요. 이게 미국 1960 년대부터 나온 실업률 지표예요. employment rate라고 여기 나오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요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 시간 준비하면서 유튜브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크를 해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실업률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제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실업률이 대부분.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항상 이렇게 길었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경제 위기가 팍 오고 그다음부터 계속 인제 미국에서 인제 연준에서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 한 번에 확 다시 좋아지지는 않죠, 그렇게 망가지면. 그래서 그렇게 좋아지는 동안에 점점 실업률이 이렇게 좋아지다가 그 바닥을 그리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 그 21일 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 21일 선은 오늘 안 올라가도 여기 이 실업률 레이트이 쪼금만 딱 올라가도 이 바닥을 적당히 횡보를 하다가 바닥이 딱 올라가는 순간은 '아 이거 뭔가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한 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거든요. 이 머무는 기간이 실업률이 이 바닥을 한 3% 아래 4% 대에서 3% 이 바닥을 만드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336 일, 396일 이 코로나 이전이 좀 길었어요. 518일 동안에 굉장히 낮은 그때 이때 말 많았었어요. "아 막 골드락스 간다." 막 이러다가 코로나 터졌죠. 이번에도 또 막 '골드락스 가나?' 뭐 '연착륙이다.' 뭐 아니면 '착륙이 없다. 노 랜딩이다.' 뭐 이러면서 말이 이게 지금 600일 동안 이렇게 실업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9로 빡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주식도 떨어지고 인제 막 시장에서는 '아 무슨 위기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야? 이때 다시 떨어져서 그래 한동안 갈 거야.' 이렇게 저번에 발표하고 이게 2023년 옥토버 이때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추세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달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몇 년 3번 연속 0.5% 이상 쭉쭉쭉 상승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다음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음번에 어디로 튈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은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립하실 수 있는 이런 거 전혀 안 보시고 있다가 나중에 실업률이 막 여기까지 치솟았을 때 이 정도 올랐을 때는 벌써 늦은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만약에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난 대처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좋죠. 이자는 조금 떨어졌어요. 아 뭐 제가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미국 지금 10년 국채 이자인데 아 심벌은 TNX예요. 여기 지금 지점에 있는데 저번에 거의 한 5% 까지 같이 한번 육박을 하고 지금 10 년물이 요 정도까지 4% 대까지 내려왔어요. 제 생각에는 뭐 차트로 봐도 한 여기 정도까지는 연말에 이자 한두 번이라도 내려도 이게 먼저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장 채권 이자가. 그래서 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 근데 이자가 내려온다고 해서 달러 강세하고 그거는 상반돼요. 제가 다음번에 또 저번 시간에 제가 DXY라고 설명을 드린 거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 상대 강도 지수라고. 그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강하냐 약하냐. 지금 딱 여기 중간에 걸쳐 있어요. 요 채널은 제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쭉 지금까지 요 채널 위아래, 위아래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인제 미국이 엄청난 금리 그 상승을 시키면서 달러를 강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도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서 중간에 딱 걸쳐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튈 것인지 여기로 튈 것인지 지금은 인제 모르죠. 근데 여기로 튀고 여기로 튀는 거에 따라 굉장한 어떤 시장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나는 아래로 튄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가거나, 나는 위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투자를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아래로 가거나 이러면 좀 이제 어떤 반대로 액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변곡점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 나중에 뉴스 나오면 '아 그래?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볼까?'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루에 집을 사실 때만이라도 준비하실 때만이라도 경제 공부를 쪼금 하시면서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잘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그 지식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 제가 준비한 게 부동산 동향. 그 원큐 그러니까 2024년 올 보면 지금 벌써 3월 중순 다가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12월 달에 이 팔로알토 지역에 집 3 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많이 인제 방송에서 보여 드렸잖아요. 이게 8월 저번 금요일 날 어저께 8 일에 나온 팔로알토의 리스팅 숫자예요. 많죠. 15채 나왔어요. 12월 달에 3채 나오다가 12월 중순에 지금 15채 나왔으니까 뭐 벌써 막 엄청나게 한 많이 나온 증가된 퍼센테이지도 엄청 증가했죠. 이게 시장에서 다 받아주면 이제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바이어들이 다 받아주고 쭉쭉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어 시장이 인제 안 받아주네.' 하라고 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인제 셀러들이 잘 안 팔리니까 집을 팔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집을 다시 시장에서 '아 이 정도 가격에서 나 안 팔아.' 하고 다시 인제 그다음부터는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인제 나온 집들은 좀 더 싸게 팔려고 바이어가 없으니까. 그 수급을 잘 보시면서 부동산 동향을 지켜보시면 돼요. 수급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집들이 얼마나 나오고 이번 주에 나왔는 집들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되어서 팔리냐. 보통 봄에는 한 10% 정도 인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 밀리언 나왔다 그러면 1.1 정도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로스알토스의 송전탑에 있는 집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 집이 벌써 캐시 바이어가 샀는지 뭐 2 주도 안 돼 가지고 클로징이 되었는데 한 10% 올랐더라고요. 아 잘 사신 건지 안 사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바이어 입장에서는 송전탑 있는 바로 뒷마당에 있는데 그 집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인제 10%도 인상되어서 샀어요. 그래서 여기 마켓은 그런 뭐 어떤 송전탑이 있고 뭐 좀 불편하고 이래도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점 염두에 주시고 하여튼 집을 잘 고르시고 잘 사시기를 제가 기원 드릴게요. 그리고 로스알토스하고 마운틴 뷰에 나온 집은 지금 12채 나왔어요. 그래서 고 지역에 지금 2개 합쳐서 어제 37채 정도가 나왔는데 뭐 다 보지는 제가 못하고 한 10채 정도 보고 제가 그중에 한 2채 정도는 제가 준비를 세 개의 집에 대해서 준비를 해 드릴게요. 지난 이제 금요일 어저께 나온 금요일 마운틴 뷰에 나온 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라지가 뒤쪽에 있고 이 드라이빙 웨이가 굉장히 길고 이런 집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첫 집은 제가 이런 집에서 안 살았는데 이 집에 이런 집에 살아 보니까 좋은 점이 특히 인제 남자들은 이게 RV 같은 거 가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차도 이렇게 집에 인제 그냥 막 타는 차 트럭도 같은 거 한 대 있을 수 있고 인제 싼 거 하나 사서 그냥 계속 나와도 괜찮고. 여기가 다 여기가 거라지인데 여기가 다 드라이빙이에요.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까지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공간이 그러니까 뒤, 옆, 앞 다 나중에 익스텐션 가능하고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뒤에 랏도 보고 '앞으로도 늘릴 수 있겠다. 뒤로도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거 다 장점이 들어가니까 예 집을 보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만약에 익스텐션 안 하더라도 이런 집을 사 놓으시면 다음에 팔 때도 유리하죠. 예 그 랏이 너무 작은 집들은 팔 때 인제 바이어 층이 좀 한정돼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이 집인데 이 집이 팔로알토에 나왔는데요. 위치는 사우스 팔로알토예요. 학교도 로스알토스 학군이고요. 여기 보시면 팔로알토 여기 올드타운이 여기죠. 꽤 멀죠. 여기 올드 팔로알토, 그다음에 미드타운 여기 요 집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2.28 그죠? 근데 880 1,000 스퀘어 피트도 안 돼요. 888. 근데 랏은 8,700 이라서 랏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 집에 다녀왔는데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집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집이 끝나는 뒤에 끝나는 선이 여기 선이에요. 이 집은 이만큼 더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익스텐션도 가능하고 이 집은 여기까지 지금 다 하죠. 여기 딱 막아도 앞으로도 익스텐션 할 수 있고 '난 뒷마당은 터치 안 할래. 그냥 앞에 할래.' 뒷마당을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뒤로 익스텐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는 좀 조경 이쁘게 하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에는 뭐 양쪽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뒤로 해도 이만큼 해도 여기가 다 낫이 남아 있고 앞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이 굉장히 예쁘게 딱 앞을 잘 막아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집 보고 어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이 나무들이 이 차가 요번에 여기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이 차가 여기 요만큼 다 요만큼만 비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만. 여기 다 막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히 뭐 앞에 앉으셔도 되고 뒤에 앉으셔도 되고 이렇게 좀 어 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옆으로도 다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집을 사실 때 '아 뭐 이런 점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눈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이 집인데요. 팔로알토의 2.7에 나온 집이에요. 스케일도 좀 작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그 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왜 콰르색이라고 하죠. 집이 인제 코트에 들어가 있는 집들. 요런 집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알고 사시면 좋아요. 장점 제가 이런 집에 살아 봤거든요. 장점이 많긴 많아요. 뭐 세이프티하고 프라이버시 있고 커뮤니티 인제 여기 그 쿼르색 된 사람들이 좀 친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고 안에 딱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요 집이거든요. 요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여기 큰 대로에서 쫙 들어와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매일 서로 보기 때문에 여기 좀 친해요. 어쩔 수밖에 서로 되게 나이스하고 이런 집들이랑은 이렇게 길 건너 있는 집들이랑은 틀려요. 그래서 나오면 항상 인사하고 제가 살아 보니까 좀 친해지기는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좀 리스펙 잘 되고. 예 이런 집들이 떨어져 있어서 도로 막 세게 달리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이 좀 여기 도시도 크고 이러니까 좀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막 차들도 빨리 달리고 아침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뒤로 빼야 되거나 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올 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살아 보시면 알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뒤로 빼도 뭐 차도 안 다니잖아요. 빨리 다니고 요 다 동네 아니니까 천천히 들어와서 자기 집 가니까 차 뺄 때 뭐 눈치를 봐야 되고 뒤에 어느 정도 '아 내가 빼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정말, 정말 편하고 정말 좋아요 겉은. 근데 여기는 인제 뺄 때마다 막 저쪽에서 차 오면 막 엄청난 속도로 오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 달리는 특히 이런 데 신호 있잖아요. 그죠? 신호 있으면 막 빨리 달리잖아요. 스피드 리밋은 뭐 25, 35 냈는데 막 40 마일, 50 마일 막 달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여기는 확실히 있어요, 이런 집들은.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세이프티하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단점은 뭐냐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본 집들 익스텐션 막 할 때 여기 보시면 이런 집 커르색 말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집들은 여기 전면이 다 이렇게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조경을 해 놨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저희 동네도 이렇게 이거 다 불편해서 뭐 물값도 계속 올라가고 뭐 나무 이렇게 잔디에 나무 주기 물 주기도 인제는 좀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여기 그냥 콘크리트 다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제 차를 막 앞에 여러 대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자기 땅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다 파킹도 할 수 있고 이 공간 다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이 집은 이만큼 큰데 여기 차 한 대 뭐 두 대도 못 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제가 딱 요런 데서 어 살아본 적이 있어 가지고 네 게이트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코럴색이면 정말 세이프티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코럴색 살아 보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리고 아주 어리고 이러면 정말 좋아요. 뭐 안전하고 막 동네 나가도 요 앞에 바로 집 앞에 나가도 전혀 그 걱정이 없는데 이런 동네는 아이들이 앞에 나가면 걱정이죠. 예. 그래서 뭐 좁고 좀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파킹도 여기 스트리트 파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파킹하고 이 집까지 나중에 뭐 집에 오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 파킹하고 이렇게 집까지 와야 되는 뭐 고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하나 더 제가 인제 두 가지 다 비교해 봐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매를 우리가 '아 나 집을 사야 되겠다.' 인제 조만간에 집을 인제 공부를 해서 사야 되겠다 할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관점을 정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집을 살 때 평생 소유할 가정을 하고 사요. 저 중간에 팔 생각이 없어요. 딱 한 번 팔았는데 집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보다는 오래 사면 정말 평생을 소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평생 소유할 때랑 아니면 '내가 이번 집은 팔 가능성이 커. 다음 집부터 내가 소유할 거야.' 뭐 이렇게도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첫 번째 집은 안 팔지만 두 번째 집 살 때는 '아 이 집은 내가
팔로알토로 들어갈 건데 아이들 쿠퍼티노 팔로알토 갈 건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한 10년 정도 살다가 팔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본인이 어떤 집을 살 건지 이 두 기준으로 한번 이제 고려를 해 볼게요. 평생 소유할 거라고 하면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 집에 안 살고 렌트를 주고 가더라도 항상 렌트가 잘 나갈 수 있는 지역, 그런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베이에리어는 대부분 다 적당히 인컴이 높고 이러니까 사람을 찾기는 쉬워요. 근데 그 집을 딱 봤을 때 렌트를 잘 받기가 어려운 집들도 있어요, 분명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옆집이랑 좀 스페이스가 너무 가깝다든지 듀플렉스라든지 이러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막 옆에 소리 나고 이러면. 옛날에는 듀플렉스 뭐 포플렉스 이런 거 정말 인기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막 그 인컴 플로우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집에. 웬만하면 좀 더 비싸도 싱글 패밀리면 가지 막 그 옆집이랑 막 4개 붙어 있는 포플렉스 이런 거는 집 잘 안 팔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많은 지역,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개인들이 살기에는 좀 안 좋은데 렌트는 괜찮아요, 싱글홈이 딱 박혀 있으면. 집도 싸잖아요. 그죠? 그 주위에 막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집값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집이 내가 평생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떠내기들이, 한국말로 떠내기들이 많이 살면 좀 또 동네 분위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내가 잠깐 살다가 나는 다른 데 이사 가서 이 집을 렌트 줄 거야." 렌트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렌트만 잘 나가면 돼요. 인제 그런 집을 사실 때 내가 얼마 동안에 그 집에서 머물 것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제가 렌트 잘 나가고 잡 마켓 좋은 베이에리어는 그렇죠. No HOA 했는데 HOA가 굉장히 센 집들은 이게 콘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살 때는 내가 내 HOA 내고 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렌트 줄 때는 테넌트를 위해서 내가 HOA 페이 해 줘야 되잖아요. 특히 콘도가 아니라 게이트 커뮤니티 같은 데는 싱글 패밀리 홈인데도 거기는 내가 렌트를 페이를 해 주고, 아니 HOA를 페이를 해 주고 테넌트가 살고, 그리고 테넌트가 문제 일으키면 커뮤니티에서 막 HOA에서 계속 메일 날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소유하고 살 것 같으면, 그 렌트 주고 할 것 같으면 HOA에 있는 집들은 좀 피할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렌트를 줘 보니까 정말 테넌트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막 조그만 그 HOA 룰에 어긋나는 어떤 액션을 하면 집에 계속 메일 날아오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음 집을 구매하실 때 내가 HOA 게이트 커뮤니티인데 들어가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깔끔하죠. 청소 매일 막 주일에 한 번씩 청소 동네 다 해 주죠. 이러면 막 뭐 쓰레기도 전혀 없는 그런 동네를 딱 들어가서 인제 와이프분하고 딱 봤을 때는 '와, 여기다.' 근데 내가 그 집을 살 때 분명히 '난 이 집 평생 이 집을 소유하고 살 거야.' 했는데 인제 나중에 인제 적당히 또 자산을 모으셔 갖고 이사를 딱 갔다. 다른 집을 사서. 근데 그 집을 렌트 주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리서치 해 봐야 되겠네.' 하고 리서치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HOA에 있는 집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거 미리 알았으면 인제 그 동네에 안 들어갔겠죠. 난 집은 평생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제 어떤 여러분들도 집을 사실 때 '그런 단점이 있어? 한번 내가 리서치 해 봐야 되겠네.' 제 말만 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리서치 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집들 렌트 주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아 그렇네. 그런 단점들이 있네.' 하고 집을 사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정립을 하시고 사시면 스트레스도 작고 또 자산을 증식하시고 집을 계속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이상으로 제 오늘 유튜브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